사람들은 말했어요. 어머니는 왜 저렇게 가만히 계세요? 당하고만 사시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진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절대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 앞에서도 자기 몫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냥 웃고 넘기셨죠. 솔직히 저는 그게 두려움인 줄 알았습니다. 포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말 안 한 게 아니야. 기다린 거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의 분위기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침묵이 이미 선택이었고, 이미 시작이었고,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통쾌한 결말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집은 그때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저와 남편, 그리고 돌도 안 된 아이까지. 좁은 아파트에 5식구가 북적이며 살았죠. 시할머니는 여든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셨고 목소리도 크고 의견도 확실한 분이셨어요. 집안의 모든 일에 관여하셨고 특히 돈 문제에는 더욱 민감하셨죠.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있다는 걸 자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요. 시어머니는 그 반대셨어요. 말수가 적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나서지 않으셨어요. 시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그냥 네, 어머니 하고 고개만 끄덕이셨죠. 처음엔 그게 효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작은 식당을 예약했어요.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외식하면서 축하해드리려고요. 그날 아침 남편이 시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 저녁에 외식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래요? 시할머니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생일? 오늘이 생일이었어? 몰랐네. 그러고는 다시 TV를 보셨어요. 대답이 없으셨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 대화를 다 들으셨을 텐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그릇을 닦고 계셨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국 시할머니 없이 셋이서만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에 앉아서도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셨어요.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맛있게 먹자. 억지로 웃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시할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사온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가? 그게 할머니께서.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연세가 많으시니까 깜빡하실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마.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관계를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항상 야 또는 이봐라고 하셨죠. 저를 부를 때는 며느리야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식사 시간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시할머니가 반찬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래? 하시면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다른 반찬을 만들러 가셨죠.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앉아 있어. 너는 해봐야지. 그리고 또 웃으셨어요. 하루는 택배가 왔어요. 시할머니 이름으로 온 큰 상자였죠. 건강식품이었어요. 시할머니가 상자를 열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비싼 건데 효자가 보냈네. 효자는 남편이 삼촌을 말하는 거였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할머니의 아들은 삼촌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에 사셨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한국에 오셨죠.
시할머니는 그날 저녁 내내 삼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효자인지. 시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계셨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삼촌이 할머니한테 용돈도 자주 드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꽤 많이 보내주시는 걸로 알아. 우리 엄마는 사실 별로 안 드리지. 왜?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돈이 별로 없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생활비 버는 것도 빠듯하거든. 할머니한테 드릴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럼 할머니는 그걸 아시나? 당연히 아시지. 그래서 가끔 삼촌이랑 우리 엄마를 비교하시는 것 같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거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음 달에 시할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사오시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만드셨죠. 생신 당일 미국에서 삼촌이 오셨어요. 공항에서 바로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 손에 큰 선물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삼촌이 선물을 드리자 시할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이 먼 데서 왔어. 고생했다. 선물 상자 안에는 고급 한복과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할머니는 기뻐하시며 당장 한복을 입어보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준비한 거예요. 시할머니가 봉투를 받아 열어보셨어요. 현금이 들어 있었죠. 액수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시할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그래, 고맙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목소리에 감흥이 없었어요. 봉투를 탁자 위에 그냥 놓으시더니 다시 삼촌이 준 금반지를 만지작거리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어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 표정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시어머니는 다시 웃고 계셨어요. 자, 식사 준비됐으니까 다들 앉으세요. 그날 식사 내내 시할머니는 삼촌하고만 이야기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들이 상 가득 차 있었지만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계셨어요. 저도 거들러 갔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날따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낮게 들렸어요. 저는 옆에서 설거지를 거들면서 넌지시 물었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시어머니가 그릇 닦는 손을 멈추고 저를 보셨어요. 뭐가? 그냥 할머니께서 좀.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 시어머니가 다시 웃으셨어요. 나이 드시면 다 저러시는 거야. 이해해야지.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는 걸요. 아무리 웃어도 눈빛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할머니 성격이 원래 저러셔. 그래도 어머니는 며느리잖아. 평생 모시고 사셨잖아. 맞아.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삼촌이 더 잘해주니까 그쪽에 마음이 가는 거겠지.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시할머니는 삼촌이 보내준 것들은 늘 자랑하셨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일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셨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계셨죠. 저는 당연히 시할머니께서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할머니는 저녁 때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녁은 언제 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럼 며느리 네가 해야지.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아기를 업고 요리를 하려니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야 했죠.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 약을 가져다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도 식사 준비할게요. 푹 쉬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가 잠시 천장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착하구나. 이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이 왠지 슬프게 들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외로우시다는 걸 고백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시어머니가 회복하셔서 다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시할머니는 그동안 제가 해드린 식사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그해 겨울 시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화장실 가시다가 발을 헛디디신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허리를 삐끗하셔서 한동안 침대에서 지내셔야 했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하루는 더 바빠졌어요. 아침마다 시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화장실 가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확인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할머니가 많이 회복되셔서 거실까지 나오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시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국에서 삼촌이 거신 전화였죠. 시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응, 나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응? 돈? 아니야, 괜찮아. 병원비는 네가 걱정할 것 없어 그래. 나중에 한국 오면 그때 보자. 전화를 끊으시고 시할머니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역시 효자야. 돈 보내준다고 하네. 옆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시할머니 다리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계셨어요. 한 달 내내 밤낮 없이 간호하신 분이셨는데 시할머니 입에서 나온 건 삼촌 칭찬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우시는 걸 봤어요. 복도에서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어깨가 떨리고 계셨거든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계셨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 너 거기 있었니? 미안해, 놀랐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웃으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죠. 그냥 좀 피곤해서.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젯밤 우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아침 먹자.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국 식기 전에 빨리.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변함없었어요. 시할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집안일을 묵묵히 하셨고 언제나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그리고 이 집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지를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우리 집에 작은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그 사건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되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우편 한 통을 가져왔죠. 댁에 시어머니 계세요? 서명 받아야 하는 등기인데요.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나가셔서 서명을 하시고 봉투를 받으셨어요. 두툼한 갈색 봉투였죠. 시어머니가 봉투를 들여다보시더니 잠깐 멈칫하셨어요. 무슨 우편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 응, 별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봉투를 가방 안에 넣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행에서 온 것 같네. 그때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냥 은행 광고나 안내문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셨어요. 점심때쯤 나가셔서 저녁 전에 돌아오셨는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웃고는 계셨지만 뭔가 피곤해 보이셨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볼일 좀 봤어. 그게 끝이었어요. 어디 갔다 왔는지 무슨 일이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는 아기 돌보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어요. 또 그 다음 주에도요. 매번 혼자 나가셨고 몇 시간 후에 돌아오셨어요. 항상 서류 가방이나 봉투를 들고 계셨죠.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제가 넌지시 말했어요. 응, 좀 처리할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시할머니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오시자 물으셨죠. 어디 갔다 와? 은행 좀 갔다 왔어요. 은행? 무슨 일로?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시할머니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어요. 요즘 자주 나가던데. 처리할 일들이 좀 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시고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남편이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자세히 말씀 안 하셔. 그럼 뭐 큰일은 아니겠지. 엄마가 알아서 하시는 일이 있겠지.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도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거라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오셔서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할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녁은 언제 되는 거야? 배고픈데. 어머니가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갔다고 이렇게 늦어? 요즘 이상하더니.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벨은 울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2번, 3번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죠. 1시간쯤 지나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화도 안 받으셔서. 미안해. 핸드폰 소리를 못 들었나 봐. 시어머니가 힘없이 웃으셨어요. 좀 피곤하네. 저녁은 내가 금방 준비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몇 숟가락 드시더니 그만 드셨죠. 시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요즘 이상해. 자꾸 나가더니 얼굴도 안 좋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물만 마시고 계셨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문 틈으로 빛이 보였죠. 그리고 뭔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멈춰섰어요. 노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아마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부엌에 갔을 때 이미 아침 준비를 거의 끝내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시어머니가 웃으셨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안 주무신 것 같은데. 아니야, 잤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밤새 뭔가 고민하셨다는 걸요. 그 주말 삼촌이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오신 거였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셨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삼촌이 시할머니께 인사하셨어요. 아이고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왔다가 들렀어요. 삼촌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비싼 브랜드 가방을 들고 계셨고요. 성공한 사업가 티가 확실히 났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삼촌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어머니 이번에 한국에 투자할 곳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무슨 투자? 부동산이요. 요즘 한국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고 해서요. 시할머니가 관심 있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얼마나 하는 건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법 큰 금액일 거예요. 그때 삼촌이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형수님도 혹시 관심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률이 꽤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삼촌과 시할머니는 한참 동안 투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는데 금액이 꽤 컸어요. 억 단위였죠. 어머니 혹시 투자하실 생각 있으세요? 삼촌이 물으셨어요. 글쎄다. 생각 좀 해볼게. 저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여유 있으시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할머니가 빙긋 웃으셨어요. 내가 돈이 좀 있지. 평생 모았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시어머니를 슬쩍 봤어요. 시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날 밤 삼촌은 호텔로 가셨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시할머니께 용돈 봉투를 드렸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음 달에 다시 올게요. 시할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배웅하셨어요. 삼촌이 떠난 후 시할머니는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역시 우리 아들은 달라.
효자야, 효자.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 말을 다 들으셨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으셨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도왔어요. 둘이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집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희생이라 그렇게 보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 내 말이 맞아. 희생이지.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설거지만 계속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또 외출하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은행 좀 갔다 올게.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가셨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시할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아기를 재우고 나와서 옆에 앉았죠. 할머니, 어머니가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시할머니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글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자꾸 나가고 표정도 안 좋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 그래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죠. 시할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하긴 뭐 할 일이 있겠어. 돈도 없는데.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할머니, 그래도 어머니는 뭐, 며느리가 시어미 편을 들어. 너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돈 없으면 대접도 못 받는다는 거.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 때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더 피곤해 보이셨어요. 손에는 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요.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녁 식사 중에 시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오늘도 은행 갔다 왔어? 네. 무슨 일로 자꾸 은행을 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뭘 확인해?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냥 통장 정리하는 거요. 통장 정리? 뭐 그렇게 오래 걸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식사를 계속하셨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봐. 무슨 일 있으신지. 왜? 무슨 일인데? 요즘 자주 외출하시고 얼굴도 안 좋으시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아. 남편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 한번 여쭤볼게. 다음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었대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자주 외출하시던데. 시어머니가 대답하셨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할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네가 도와줄 일은 아니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그날 저녁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말씀 안 하시네. 그냥 알아서 하신대. 뭔가 큰일인 거 아닐까? 글쎄. 근데 엄마가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저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거라면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손님이 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는데 한 분은 변호사라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법무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계십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시어머니도 놀라신 표정이셨지만 곧 침착하게 손님들을 맞이하셨어요. 거실로 모실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야. 내 방으로 모셔올게.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셨어요. 저는 거실에서 시할머니와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모두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저 사람들은 누구야? 시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변호사님들이래요. 제가 대답했어요. 변호사? 무슨 일로? 저도 모르겠어요. 시할머니가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있길래 변호사가 집까지 와?
1시간쯤 지나서 손님들이 나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닙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시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야? 왜 변호사가 왔어?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상담받을 일이 있어서. 무슨 상담? 법적인 문제요. 법적인 문제?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한 채로 남았죠. 그날 밤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 방에 갔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나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자세히는 안 말씀하시는데 뭔가 복잡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잘은 모르겠는데 재산 문제인 것 같아. 재산? 응. 엄마가 가지고 계신 게 뭔가 있나 봐. 근데 그걸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저는 의아했어요.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남편도 잘 모르는 것 같았고요. 엄마한테 재산이 있었어?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생활비 버는 것도 빠듯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어디서 나온 재산이야? 글쎄, 그것도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없어. 괜찮아. 어제 변호사님들 오셨잖아요. 무슨 일이신지. 별일 아니야. 그냥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재산 관련 일이라고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누가 그래? 그게 남편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할까봐. 어머니,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말씀해 주셔야 도와드릴 수 있죠.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때요? 응.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준비되셨을 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외출하셨어요. 은행,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신 것 같았어요. 돌아오실 때마다 서류가 더 많아졌고 표정은 더 지쳐 보이셨어요. 시할머니도 점점 더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대체 뭘 하는 거야? 매일 나가고. 시어머니는 매번 같은 대답만 하셨어요. 곧 다 끝나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전화 통화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으신 후 한참 동안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화장도 하시고 가방도 챙기시고. 어머니, 오늘도 나가세요? 응. 중요한 약속이 있어. 언제 돌아오세요? 저녁 때쯤 올 거야.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시는데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창문으로 시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오후 시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야, 너 혹시 며느리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아?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지 않아? 요즘 너무 이상해. 그러게요. 걱정되긴 해요. 시할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분명히.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할머니 말씀이 맞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계셨어요.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시계를 봤어요. 7시, 8시, 9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남편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왜 이렇게 늦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일이 좀 늦어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곧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때 시할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오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아. 미안해, 늦었지? 식사하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시할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늦은 시간까지. 죄송해요. 일이 늦어져서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늦어? 말 좀 해봐. 시어머니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나중에. 언제까지 나중이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침도 점심도 거르셨죠. 제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건강 생각하셔야죠. 조금이라도 드세요. 고맙다. 문 앞에 놔둬. 나중에 먹을게. 저는 밥과 국을 쟁반에 담아 문 앞에 놓고 왔어요. 1시간 후에 가보니 그대로였어요. 손도 대지 않으신 거죠. 오후가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세수를 하시고 머리를 빗으시더니 거실로 오셨어요. 우리 모두 TV를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시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할 말 있으면 해.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어요. 네. 오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모두 긴장했어요. 남편이 TV를 껐어요. 정적이 흘렀죠. 시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사실은요, 요즘 제가 밖에 나간 건 재산 정리 때문이었어요. 시할머니가 눈썹을 찌푸리셨어요. 재산? 무슨 재산? 남편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었어요. 뭘? 부동산이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시할머니 표정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부동산?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침착하게 설명하셨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제 이름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사놓으셨어요. 그게 이번에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어요. 재개발? 네. 그래서 보상금이 나오게 됐어요. 시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게 사실이야? 네. 얼마나 돼?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이에요. 상당하다니 얼마나?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거실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시할머니가 휘청하셨어요. 남편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10억이라니. 시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시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이름으로? 왜 내가 몰랐어? 아버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며느리 이름으로 그런 걸 만들어? 말이 돼? 시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사실이에요. 등기부등본도 있어요. 시할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10년이야 10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숨긴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알게 됐어요.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단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뭐, 제 명의잖아요. 제 거예요. 시할머니가 숨을 헐떡이셨어요. 내 거라고? 네가 번 돈이야? 아니요. 하지만 아버님이 제 이름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 집안 재산이야.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잖아. 법적으로는 제 거예요. 그 말에 시할머니가 완전히 폭발하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네가 감히. 시어머니는 침착했어요. 놀랄 만큼 침착하셨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10억을 네가 혼자 먹겠다는 소리를 듣고 진정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말해봐. 시어머니가 깊게 숨을 쉬셨어요. 저는 이 돈을 제 마음대로 쓸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할머니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셨어요.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선 얘기를 들어봐야죠. 뭘 들어? 이건 우리 집안 돈이야. 며느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제 거예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네가 지금 뭐라고 했어? 간섭하지 말라고. 네. 시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시어머니를 가리키셨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에서 살면서 누구 덕에 밥 먹고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네가 여기서 공짜로 얹혀 살았잖아. 공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걸 봤어요. 저는 10년 동안 이 집을 돌봤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했어요. 어머니를 모셨고 손자를 돌봤어요. 그게 공짜였나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라면 왜 저만 했나요? 삼촌은 뭘 했나요? 시할머니가 숨을 헐떡이셨어요. 뭐라고? 삼촌은 1년에 한두 번 오시고 돈만 주시면 효자예요. 저는 매일 곁에서 모셔도 대접은커녕 구박만 받았어요. 네가 지금. 사실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제 생신 때 할머니는 깜빡했다고 하셨죠. 제가 만든 음식에는 한 번도 맛있다고 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아파도 걱정해 주신 적 없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울렸죠. 저는 참았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기다렸으니까요. 뭐, 저는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다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시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제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요. 시할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할머니도 진정하시고 우선 차분하게 얘기해봐요. 하지만 시할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내가 너를 잘못 봤어.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보신 거죠. 뭐,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죠. 며느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어요. 시할머니가 손을 떨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매일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제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나요? 늘 야 아니면 이봐였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는지 물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아플 때 걱정해 주신 적 있나요? 시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 눈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미안해. 하지만 오늘은 해야 할 말 같아. 그리고 다시 시할머니를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갈 거야.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시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날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 살 거예요. 이 집은 어떻게 하고? 시어머니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제 돈으로 어머니 요양원 비용 드릴게요.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어머니 연세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시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날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거짓말. 넌 날 버리려는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계속 참고 살 거라고 생각하셨죠.
영원히 고개 숙이고 살 거라고. 시할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다시 생각해봐요.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그래도. 미안해, 아들아.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펐거든요. 해방된 것 같으면서도 슬픈 표정이었어요. 시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네가 나가면 아들은 어떻게 해? 손자는? 아들은 이미 다 컸어요. 손자는 며느리가 잘 키울 거예요. 시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며느리, 네가 뭐라고 해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해. 너한테 짐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이해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요? 그날 밤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할머니는 방에서 우셨고 남편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셨고 시어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오셨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간다. 남편이 막으려고 했어요. 엄마,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봐요. 이미 다 생각했어. 그래도. 아들아. 시어머니가 남편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시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말 가는 거야? 네. 나를 이렇게 버리고?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보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10년 동안 저는 며느리였어요. 이제는 그냥 나로 살고 싶어요. 시할머니가 울먹이셨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될까?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늦었어요. 그 한마디가 차갑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는 따라 나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일단 친구네 집에 있을 거야. 집 구하면 연락할게.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는 착한 아이야. 고마웠어. 어머니. 앞으로 힘들 거야. 할머니 모시면서.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곧. 내가 정리되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해방되어 가시는 건지 도망가시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시어머니가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게 앉아 계셨죠. 남편이 제 옆에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도 몰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할머니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작은 아파트를 구하셨다고 했어요.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라고요. 어머니 뵈러 가도 될까요? 응, 와. 주소 보낼게. 저는 다음날 시어머니 집에 갔어요. 정말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아니야. 처음으로 편해. 정말요? 응.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아무한테도 맞출 필요 없고. 시어머니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 네. 거의 식사도 안 하시고.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못 돌아가. 알아요. 미안해. 너한테 짐을 남긴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내 인생을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선택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자유로워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다는 것.
집에 도착했을 때 시할머니가 거실에 나와 계셨어요. 며느리 봤어? 네. 어떻던?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행복해 보이셨어요. 시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늦었어. 네.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시어머니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시할머니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셨고 표정도 어두워지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야. 네, 할머니. 나 며느리한테 미안한 말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놀랐어요. 시할머니가 사과를 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이제 보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다시 안 오려나? 모르겠어요. 시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저는 시할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후회는 항상 늦게 온다고. 그리고 어떤 관계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고. 시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요. 시어머니가 떠나고 2달째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1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에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어머니. 언제 뵐까요? 수요일 오후 어때? 우리 집으로 와. 수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놀랐어요.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원룸이었던 집은 그대로였지만 가구가 새로 들어왔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도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공간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집이 너무 예뻐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치?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어. 차를 마시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부른 건 할머니 얘기 때문이야. 할머니요? 응. 어떻게 지내시니? 많이 힘들어하세요. 거의 말씀도 안 하시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 할머니가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 그럼 혹시 다시 돌아가실 생각은?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그건 안 돼. 왜요? 시어머니가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왜 그 집을 떠났는지 알아?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재산은 핑계였어. 핑계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나는 그냥 견딜 수 없었어. 더 이상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이야. 10년 동안 나는 투명인간이었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기계였지. 사람이 아니었어.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어. 아침 드시라고. 할머니가 나오시면 식탁을 차렸지. 할머니가 드시는 동안 나는 서서 기다렸어. 더 필요한 게 있나 확인하려고. 시어머니가 잠시 멈추셨어요. 숨을 고르시는 것 같았어요. 식사 끝나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저녁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힘드셨겠어요. 힘든 건 괜찮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문제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내가 사람인지 물건인지도 모르겠더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 아, 나는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나갈 거라고. 그래서 재산이 생겼을 때, 응. 드디어 기회가 온 거지.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침착하게 준비하셨는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어머니, 그럼 그 재산은 정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이야. 10억 정도 돼.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운이 좋았던 거지.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건물을 샀어. 시세가 쌀 때였지. 그때는 몇 천만 원짜리였어. 남편이 내 이름으로 해놨는데 나한테도 말 안 하고 돌아가셨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3년쯤 지났을 때 등기부등본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깜짝 놀랐지. 그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뻔했으니까요. 할머니가 당장 빼앗아 갔겠지. 아들 명의로 바꾸라고 했을 거야. 아니면 자기 명의로. 그래서 숨기신 거군요. 응. 그리고 기다렸어. 이 건물이 언젠가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그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어요. 7년을 기다렸어. 7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서만 알고 있었지. 외로우셨겠어요. 외로웠지. 하지만 희망이 있었어. 언젠가 나갈 수 있다는. 저는 시어머니의 인내심에 감탄했어요. 7년을 그렇게 기다리셨다니. 그러다가 올해 초에 재개발 소식을 들었어. 우리 건물이 포함됐다고.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군요. 응. 변호사 만나고 서류 정리하고. 조용히 준비했지.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너는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네, 어머니. 충분히 이해해요. 고마워.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예를 들면요?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았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요양원 비용도 내가 낼 거야. 약속했으니까. 정말요? 응. 비록 미워도 시어머니잖아. 책임은 져야지. 저는 시어머니가 존경스러웠어요. 그렇게 상처받으셨으면서도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선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만나고 왔어. 어떻게 지내시던? 행복해 보였어. 정말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된 거지 뭐. 근데 할머니가 걱정돼. 나도. 요즘 정말 안 좋으셔. 시할머니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목소리가 크셨는데 이제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방에만 계셨죠. 며칠 후 시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야, 앉아봐. 네, 할머니. 시할머니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나 며느리한테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 네. 어머니 말씀이세요? 응. 왜요? 시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과하고 싶어서. 저는 놀랐어요. 시할머니가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알겠어.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없으니까 보이더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었잖아. 당연한 줄 알았어. 빨래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집도 항상 깨끗하고. 시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네가 아무리 해줘도 미안하지만 며느리만큼은 안 되더라. 할머니. 나 이제 알았어.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시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번호 좀 알려줘. 사과하고 싶어. 저는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시할머니는 당장 전화를 거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하셨지만 받지 않으셨죠. 왜 안 받는 거야? 시할머니가 속상해 하셨어요. 아마 시간이 필요하신가 봐요. 시간 나한텐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말이 슬프게 들렸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전화하셨다며? 네, 어머니. 사과하고 싶으시대요. 알아. 근데 나는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어머니. 미안해. 근데 나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 할머니가 많이 후회하세요. 알아. 그래도 나는 아직은 안 돼. 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시할머니는 계속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거셨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편지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거였어요. 시할머니 앞으로요. 시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으셨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후회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시할머니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늦었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시할머니가 반복하셨어요. 그날 이후 시할머니는 더욱 조용해지셨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후회와 반성이 담긴 조용함이었죠. 어느 날 시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야, 나 요양원 알아봐 줄 수 있어? 네. 요양원이요? 응. 며느리 말이 맞았어.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한테 짐이 되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짐이라는 거. 시할머니가 창밖을 보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집에 있기 힘들어. 며느리 생각이 계속 나거든. 저는 이해했어요. 시할머니도 힘드신 거죠.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며느리가 말한 그 요양원. 거기로 알아봐줘.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곳이요? 응. 며느리가 비용 된다고 했으니까. 미안하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 저는 시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요양원 가시겠대요. 정말? 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곳으로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일주일 후 모든 게 준비되었어요. 좋은 요양원이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시할머니가 짐을 싸는 날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석 달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둘은 거실에서 마주보고 앉았어요. 저와 남편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시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죠.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이제야 알겠어. 알았으면 됐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언젠가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보셨어요.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셨죠.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됐어.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시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갈 준비 다 됐어. 가자. 차에 타고 요양원으로 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둘 다 창밖만 보고 계셨죠. 각자의 생각에 잠겨서요.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시할머니 방은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죠. 좋은 곳이네. 시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짐을 정리하는 걸 도우셨어요. 둘은 여전히 대화가 없었지만 함께 움직이고 계셨어요. 짐 정리가 끝나고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잠깐만. 시어머니가 멈춰 섰어요. 고맙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시어머니가 뒤돌아보셨어요. 책임이니까요. 책임. 네. 어머니는 여전히 제 시어머니니까요. 그 말에 시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는 내 시어머니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사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양원을 나왔어요. 차에 타서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오늘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 할머니 보니까 마음이 복잡하더라. 미워하고 싶은데 불쌍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나 용서할 수 있을까?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석 달 만에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집이 변했네. 시어머니가 둘러보셨어요. 많이 안 변했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야. 많이 변했어. 사람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거실을 천천히 걸으셨어요. 마치 추억을 더듬는 것처럼요. 1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는 남의 집 같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괜찮아. 슬픈 게 아니야. 그냥 신기해서. 시어머니는 차 한잔 하시고 가셨어요.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끔 할머니 보러 갈 거야.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알겠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잘 지내. 내 목까지 행복하게.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이제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만 남았죠.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 왜요? 그렇게 상처받으셨는데도 책임을 지시잖아. 할머니 요양원 비용까지 내시면서.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엄마처럼 못할 것 같아.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해. 저도 동의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네, 어머니. 갈게요. 우리는 함께 요양원에 갔어요. 시할머니는 생각보다 잘 지내고 계셨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얘기도 나누시고 산책도 하신다고 했어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응. 여기가 좋더라. 혼자가 아니니까.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와줘서 고마워. 가끔 들를게요. 자주 오라는 게 아니야. 내 마음 편한 만큼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네. 나 이제 알겠어. 네가 왜 그랬는지. 넌 말 안 한 게 아니었어. 기다린 거였지.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시할머니를 보셨어요. 네가 기다린 건 내가 깨닫기를 기다린 거였어. 내가 스스로 알기를 바랐던 거지.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그렇게 기다려줘서. 그날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침묵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건 단순한 참음이 아니었어요. 전략적인 기다림이었죠.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였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죠.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시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저도 가끔 동행했고요.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시할머니는 예전처럼 명령하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으셨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화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삼촌이 갑자기 한국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전화로 미리 연락을 하셨어요. 이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좀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한번 뵙고 싶은데. 저희는 삼촌을 요양원으로 안내했어요. 시할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아들. 왜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삼촌은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어요. 비싼 시계를 차고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죠. 역시나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좋더라. 사람들도 친절하고. 삼촌이 방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설이 좋네요. 비용이 꽤 들 텐데. 형수가 대주고 있어. 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삼촌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형수님이요? 응. 그 사람이 돈이 좀 생겼거든. 아, 그 부동산 얘기 들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나왔다며? 시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0명이 넘게 들었어. 그래서 요양원 비용을 대준다더라고. 10억이요? 삼촌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렇다던데. 삼촌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순간적으로 지나간 표정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놀람 그리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형수님이 운이 좋으셨네요. 삼촌은 1시간쯤 시할머니와 얘기하시다가 나왔어요. 저희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형수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혼자 사시는데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시어머니께 먼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삼촌이 어머니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시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 알겠어. 알려줘도 돼.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삼촌이 나한테 전화했어. 만나자고 하더라. 만나실 거예요? 응. 궁금하기도 하고. 사흘 후 시어머니와 삼촌이 만났어요. 저도 함께 자리했죠. 조용한 카페였어요. 삼촌은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형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덕분이요. 삼촌이 커피를 주문하신 후 본론을 꺼내셨어요. 형수님, 재개발 보상금 받으셨다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10억 정도 돼요. 삼촌의 눈빛이 변했어요. 와, 정말 큰 돈이네요. 운이 좋았죠. 삼촌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 돈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제 인생 사는데 쓸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근데 혹시 투자 생각은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삼촌을 보셨어요. 무슨 투자요? 제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아요. 관심 있으시면. 아니요. 시어머니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삼촌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들어는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투자에 관심 없어요. 형수님, 10억이면 그냥 놔두기엔 아까운 돈이잖아요. 불려야죠. 시어머니가 찬찬히 말씀하셨어요. 제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가족이니까 좋은 기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족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제가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실 때 도와주신 적 있나요? 삼촌이 말문이 막혔어요. 1년에 한두 번 오셔서 용돈 주시면 효자셨죠. 저는 매일 곁에 있었지만 투명 인간이었어요. 형수님, 그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제 돈에 관심 가지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삼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진심으로. 알아요. 진심으로 투자 권유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전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삼촌이 황급히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제 말이 오해를 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시어머니가 카페를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 나왔죠. 밖에 나와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 돈 냄새 맡고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 예상했어. 삼촌도 그러실 줄은.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사람은 다 그래. 돈 앞에서는. 우리는 조용히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돈이 없을 때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 하지만 이제 돈이 생기니까 다들 친절하더라고. 어머니. 괜찮아. 이제 알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며칠 후 시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삼촌이 시할머니를 만나셨나 봐요. 요양원에 가니 시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며느리야, 앉아봐. 네, 할머니.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투자 얘기했다며? 네,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거절했다고 하더라. 네. 시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잘했어. 저는 놀랐어요. 시할머니가 삼촌 편을 드실 줄 알았거든요. 할머니, 우리 아들 사업 잘 안 되고 있어. 내가 알아. 정말요? 응. 겉으로는 잘 되는 척하지만 속은 빈 거야.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지. 시할머니가 창밖을 보셨어요. 아들이 나한테도 돈 달라고 했어. 투자한다고. 그래서요? 안 줬어. 나도 이제 알거든.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나한테 돈만 보냈어. 하지만 사랑은 없었어. 며느리는 돈은 없었지만 정성을 다했지.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늙어서야 알았어. 뭐가 진짜인지.
돈으로 효도하는 게 쉬워. 하지만 곁에서 모시는 건 어려워. 시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어머니 얘기하시던데요. 뭐라고? 어머니가 정말 귀한 사람이었다고. 이제야 아신대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정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네. 10년 동안 참았던 건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그냥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던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침에 잘 잤어? 한마디, 식사하고 맛있어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어머니. 난 그냥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어.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바람이 그렇게 소박했다는 게. 이제 할머니가 아시잖아요.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래도 아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 다음 주에 삼촌이 다시 한국을 떠나셨어요. 떠나기 전에 시할머니를 만나셨는데 시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제 며느리한테 투자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 돈은 그 사람 거야. 삼촌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시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한테 전해줘. 내가 지켜줄 거라고. 무엇을요? 며느리 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감동했어요. 시할머니가 정말 달라지신 거예요. 시어머니께 그 말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운데 복잡하네. 왜요? 미워하고 싶은데 고마운 마음도 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용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거였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하셨어요. 재산의 일부로 장학재단을 만드시기로 한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싶어.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줬으니까. 어머니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받지 못한 걸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거지. 재단 설립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나시고 서류를 준비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두 분이 마주 앉으셨어요. 예전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장학재단 만든다며? 시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좋은 일이야. 감사합니다. 시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도 좀 보탤까?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시할머니를 보셨어요. 네. 내가 가진 돈 중에 일부. 며느리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 왜요? 속죄하고 싶어서. 돈으로나마. 시어머니가 한참을 시할머니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속죄하고 싶으시면 다른 걸 해주세요. 뭘?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대신 다른 며느리들한테 잘해주세요. 다른 며느리들? 네. 여기 요양원에도 며느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수고한다고. 시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제일 큰 속죄예요. 똑같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게 하는 거. 시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날 이후 시할머니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요양원에서 다른 할머니들한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잘해.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돈 주는 게 효도가 아니야. 곁에 있는 게 효도야. 고맙다는 말해. 늦기 전에. 시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많은 할머니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바뀌셨네. 네. 정말 많이요. 다행이야. 늦었지만 깨달으신 거니까. 어머니는 용서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조금은. 조금이요? 응. 조금씩 용서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저는 이해했어요.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는 거라는 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첫 해에 10명의 학생을 지원하기로 했죠. 출범식 날 시할머니도 오셨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모시고 왔죠. 시어머니가 단상에 서서 인사말을 하셨어요. 이 재단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고 시할머니가 시어머니께 다가오셨어요. 자랑스럽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시할머니를 보셨어요. 시할머니가 처음으로 칭찬하신 거였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워. 내 며느리인 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0년을 기다렸던 그 말이었어요. 두 분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포옹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진짜 화해가 시작된 거라는 걸. 시어머니가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인정받는 순간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시어머니가 스스로 만든 거였어요. 말로 요구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행사장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보람 있다. 기다린 보람이.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네가 있어서 힘이 많이 됐어.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모두에게요. 장학재단 출범 후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니,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신 거겠죠.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요양원에 있는 시할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처럼 명령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잘 지내시고 찾아오는 가족들한테 늘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어느 가을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하셨어요. 다음 주에 시간 있어? 할머니 생신이잖아. 아, 맞다. 벌써 그때가 됐네요. 같이 준비할까? 요양원에서 작은 파티하려고. 좋아요, 어머니. 우리는 함께 준비를 시작했어요. 케이크를 주문하고 꽃을 사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죠. 생신 당일 요양원 식당에는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와 남편,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 삼촌은 초대하지 않았어요. 시할머니가 원치 않으셨거든요. 아들은 안 와도 돼. 오히려 편해. 시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삼촌과의 관계도 많이 변한 거죠. 케이크에 초를 켜고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시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초를 끄셨어요. 고맙다. 다들 와줘서. 식사를 하면서 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올해로 85이야. 이렇게 생일 축하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앞으로 매년 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며느리. 시할머니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며느리라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걸으셨어요. 저는 조금 뒤에서 따라갔고요.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 며느리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든지 물어보세요. 시할머니가 멈춰 서셨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멈추셨죠. 너 정말 나를 용서했어? 시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네. 용서했어요. 거짓말 아니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시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잊은 건 아니에요. 시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연하지. 잊을 수는 없지. 네. 상처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시어머니의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준 상처보다 제가 얻은 교훈이 더 커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어요. 무슨 교훈?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보셨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시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가 너무 늦게 배웠어. 아니에요. 배우신 거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평생 배우지 못하거든요. 두 분은 다시 걷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시할머니가 시어머니 팔을 살짝 잡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지만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 봤어요.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어.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어요. 내가 기다린 게 이거였어. 인정받는 것. 복수가 아니라. 복수요? 응. 사람들은 내가 복수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 돈 들고 나가서 할머니 혼자 두고.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야. 나로서. 알아요. 어머니. 복수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할머니가 아프길 바라지 않았어. 그냥 깨달았으면 했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깊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 할머니가 스스로 알 때까지. 내가 말하면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 그래서 말 안 하신 거군요. 응.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다린 거야. 할머니가 스스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시어머니의 전략을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믿었던 거지. 언젠가는 할머니가 알아주실 거라고. 만약 할머니가 끝까지 안 하셨으면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셨어요. 그래도 괜찮았을 거야. 나는 이미 자유로워졌으니까.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복은 시할머니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의 선택으로 행복해지셨으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장학재단에서 첫 장학생들의 발표회가 있었어요. 1년 동안 공부한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였죠. 한 학생이 발표했어요. 저는 이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재단에서 도움을 주셔서 계속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시어머니께 인사를 왔어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거야. 이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꿈을 꿀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학생들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보람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훌륭한 일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마워. 근데 이게 내가 받은 것들을 돌려주는 거야. 받은 것들이요? 응. 1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배운 게 많아. 고통도 선물이 될 수 있더라. 시어머니의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지금처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의미를 찾은 거지. 고통에서. 그해 겨울 시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 됐죠.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요양원을 찾아가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약은 잘 드세요? 응, 며느리 덕분에 잘 먹고 있어. 시할머니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돌봐주니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시할머니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나간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는 평생 남을 거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 근데 며느리가 용서해줘서 내가 숨쉬고 살 수 있어. 정말 고마워. 두 분은 한참을 손을 잡고 계셨어요. 말없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었어요. 시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회복하셨어요. 다들 안도했죠. 회복하신 후 시할머니가 가족 모임을 제안하셨어요. 다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자. 우리는 요양원 근처 식당에 모였어요.
저와 남편, 아이, 시어머니, 그리고 시할머니. 식사를 하면서 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모두 시할머니를 봤어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할머니. 남편이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야,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야. 시할머니가 우리를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조용히 들었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니. 너는 내 인생의 스승이야.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한테 배웠어. 진짜 강함이 뭔지. 진짜 인내가 뭔지.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보여줬어.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평생 돈이 힘이라고 생각했어. 큰 소리 치는 게 힘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진짜 힘은 참는 거였어. 기다리는 거였어. 그리고 용서하는 거였어. 시할머니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나한테 그걸 가르쳐줘서.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어머니. 그리고 미안해. 너무 늦게 배워서. 두 분은 울고 계셨어요. 저도 남편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이후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 요양원을 찾아가셨어요. 시할머니와 산책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셨어요. 어느 날 제가 함께 갔을 때 두 분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정말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제가 물었어요. 옛날 얘기하는 거야. 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옛날 얘기요? 응.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얘기.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나도 떨었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까봐. 시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두 분이 웃으셨어요. 진짜 편안하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시간이 정말 많은 걸 해결하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장학재단은 2년차를 맞이했고 지원하는 학생 수도 20명으로 늘었어요. 시할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며느리 자랑을 하신다고 직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장학재단 이사장이야. 자랑스러워. 어느 봄날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 집에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오찬을 준비하셨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왜요, 어머니?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특히 너.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저요? 응. 네가 늘 내 편이 되어줬잖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 저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내 따뜻함이 나를 살렸어. 시어머니가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나는 운이 좋았어. 좋은 가족을 만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더 운이 좋아요. 엄마 같은 분을 가족으로 모셔서. 고마워, 아들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행복하대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커피를 내오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내가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내가 약해서 참았다고 생각할 거야. 무서워서 갈 데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강해서 참았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원하셨던 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인정. 할머니가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응. 내가 말해서 얻는 인정은 의미가 없어. 억지로 받아낸 거니까. 하지만 상대가 스스로 깨닫고 주는 인정은 진짜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깊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 7년을. 그리고 드디어 받았어. 진짜 인정을. 후회 없으세요? 전혀. 기다린 보람이 있어.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은 게 아니야. 기다린 거야. 그게 내 선택이었어.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러게요.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거. 저도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장학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더 많은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시할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계속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 분 모두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시고 시할머니는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지난주에 시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야, 앉아봐. 네, 할머니. 너도 며느리잖아. 네. 너는 나처럼 하지 마. 네. 시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한테 잘해. 늦기 전에.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알겠어요, 할머니.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말 안 하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니야. 오히려 강한 거야.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랬어.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다린 거였어. 그게 제일 강한 거더라. 시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너도 그런 며느리 만나면 좋겠다. 우리 며느리처럼.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보여준 진짜 강함에 대해서. 그건 소리 지르는 강함이 아니었어요. 참는 강함도 아니었어요. 기다리는 강함이었어요.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은 복수가 아니라 화해였어요. 상처가 아니라 치유였어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다린 거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진짜 힘은 때를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기다림으로요. 그리고 그 승리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상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운 승리였죠. 이제 저도 압니다. 침묵이 항상 약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기다림이 가장 아름다운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복수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얻은 건 돈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린 거였죠.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기다림이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요.